누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어떤 이는 좋은 친구들과 같이 땀내며 운동하는 시간이 좋아서, 또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설 때 오늘 내게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하며 떠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상 혹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뉴스를 접하면 안타까워하며 조심하자는 말을 되새기내며 설마 나는, 혹은 나는 사고 나는 분들보다는 더 조심하니까, 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어느 토요일 새벽, 좋아하는 친구들과 항상 같이 하는 토요일, 그룹 라이딩을 위해 집을 나선 크리스.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본인도, 가족도, 친구들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 와이프 유니스입니다. 사이프러스에 살고 있고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정신에 말하기는 힘들어서 한번 술을 마시고 정말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사이클에 미친 사이코라고.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막내도 어렸고 처음 시작했을 때가 막내가 2살 반? 그리고 큰애, 둘째, 셋째.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도 같이 사이클을 하지 않을래? 그래서 같이 시작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그 마음이. 그래서 같이 시작하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해요. 4월 25일 2022년이었죠. 그 코어 정기 라이딩이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롱비치로 가는 코스였는데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날씨도 꽤 좋았고 뭐 다들 기분 좋게 이제 라이딩 시작했죠. 사이프러스에서 가서 이제 롱비치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날씨가 이제 좀 포기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앞도 잘 안 보이고 할 정도로 갑자기 안개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좀 조심하게 갔어요. 조심히 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돌아오는 코스인데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할 사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저랑 성대 형님이랑 다른 분이랑 그다음에 모세 형님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해서 비스타 리치 로드 이제 어필을 갔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뒤에서 뭐 오시던 뭐 밑에서 기다리시던 알아서 하라 하고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이제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성대 형님이랑 다른 한 분이랑 저랑 이제 모세 형님이랑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밑에서 기다리는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지 이제 확인차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모세 형님이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가시고 저랑 성대 형님은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 비스타 리치 로드로.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빨리 갔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한 30마일 내외로 간 것 같은데 한 25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는데 거기 오른쪽 보면 이제 레지던셜 에리어 그 엔트런스가 있는데, 그쪽을 지날 무렵쯤에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 트럭 한 대가 올라오는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히 내려가려고 이제 속도도 좀 줄이고, 이제 당연히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저 차는 무조건 멈추겠지 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좀 성대 형님 뒤에 있었어요. 한 10m, 20m, 15m 정도 이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제 저는 뒤에서 보면서 내려가고 있었고, 이제 성대 형님이 이제 트럭 근처로 갈 때쯤 트럭이 갑자기 스탑 사인을 정지를 안 하고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대 형님은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충분한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스키드 하면서 이제 그 라이트
팬더 쪽에 이제 이게 부딪히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저는 왼쪽으로 틀어서 이제 잘 피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성대형님이 이제 팬더에 부딪히시고 자전거는 당연히 다 이제 그냥 박살나고, 성대형님 한 바퀴 구르시고 차 후드에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2차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 세우고 이제 성대형 형님한테 달려갔죠. 이제 상태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좀 안 좋더라고요. 막 얼굴도 다 뭉개지시고 뭐 피 계속 나시고 막 계속 패닉이니까 패닉 상태로 계속 이제 일어나시려고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막 일어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 운전자는 이제 911 부르고, 저희는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폴스 리포트를 했고, 근데 그때는 저랑 둘이밖에 없었는데 뭐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자전거 타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멤버들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뭐 어떻게 됐냐 다시 설명하고, 그때 마침 이제 911 앰뷸런스 오고, 또 경찰도 그때 마침 도착하고, 저희가 다시 다 설명해서 리포트 다 하고. 좀 끔찍했죠. 뭐 성대형님, 저도 좀 무서웠어요. 성대형 막 얼굴 봤을 때는 진짜 피 범벅이고, 막 이쪽 여기 아이번 부러져서 막 눈도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시고 막 이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크리스랑은 2018년도에 만났는데 같은 동네에도 살고 있지만은 포라는 팀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페달링도 같이 하고 열심히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동생이자 친구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누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이렇게 그 다쳤다는 곳 있는 장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크리스가 차 앞에서 누워 있어서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같이 내려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고 난 당시는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사건 현장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평소에 통화 잘 하지 않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되게 텐션이 좋은 언니인데 목소리를 쫙 깔고 은혜야 하는데 좀 기분이 되게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제가 운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죠. ER에서 뭐 서류 작성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아프다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아프다고, 자기 너무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간호사 불러야 돼, 간호사 불러야 되는데 옆에 간호사가 있는데 네가 너무 패닉해서 그래, 숨을 쉬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한참 듣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ER에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이머전시 수술을 들어갔다고. 너무 놀라서 다시 병원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거기 ER 간호사하고 겨우겨우 찾아서 남편이 이제 장파열 수술을 받게 된 걸 알게 됐어요. 2시간 후면 수술이 끝날 거다. 거기서 기다리고 닥터랑 통화를 한 후에 다시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얼굴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닥터는 다행히 장파열 수술 결과는 좋고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벤틸레이터를 계속 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남편이랑 연락이 되지 않고 이제 마취해서 깼을 때 3일 후에 페이스타임을 시켜주더라고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 본 얼굴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입장이라 어머니도 안심을 시켜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도 쫓아다녀야 됐고 또 회사 일도 봐야 됐고 다음에 잡혀있는 수술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볼 수는 없었고요. 또 얼굴 수술 후에 회복하고 경과가 좋아서 3일 후에 다시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충격도 충격이었는데 일단은 자전거 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성대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성대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저한테는 그 장소를 그 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고, 그리고 같이 사람들한테 같이 타자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지고, 특히 다운이 내려갈 때는 진짜 천천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 한 명만 다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조심스럽게 되고, 근데 더 이렇게 소심해졌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괜찮아, 다 그럴 수도 있어, 크리스도 괜찮아,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지금이야 좋아졌지만은, 근데 제 스스로가 계속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그 기억도 그렇지만은 자전거 타는 모든 성향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집에서 더 많이 타게 되는 경우도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25일 날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처음 뜬 건 3일 후 화요일이었고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 이쪽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술을 두 번 한 후였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얼굴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제가 오래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고 후 5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재활은 집에서 계속 했고요. 사고 부위가 우선에 모든 장기가 다 상했었고요. 그 장 파열, 그러니까 대장, 소장, 12지장 파열됐었고, 그리고 폐 쪽도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장 파열은 처음에 빨리 수습을 못해서 다 꺼내서 다시 클린을 했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눈을 뜬 게 화요일이었고요. 오른쪽 얼굴이 무너져 내려서 성형수술도 했고요. 이거는 나중 일인데 머리에 피가 고여서 머리 수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 수술한 후에 회복이 아직까지도 회복하는데 머리 수술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것 같아요. 그 성대 형님 사고 보고 저도 이제 그때는 3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전에는 뭐 일체 사고 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자전거 뭐 뉴스에서나 봤죠. 뭐 자전거 사고 나고 위험하고 뭐 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많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이제 뭐 와이프도 있고 막 그런 막 걱정도 있고 막 나 패밀리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뭐 유일한
목격자니까 경찰 진술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뭐 와이프한테 원래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와이프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이제 뭐 그 사진도 보게 됐는데 이제 좀 와이프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타지 마라. 아니 뭐 진짜 안전한데 뭐 이런데 그리피스나 뭐 이런 데 가서 타라 해가지고 뭐 저도 놀랬고 한 4개월 정도 쉬었어요. 솔직히 4개월 쉬고 자전거도 팔았었어요. 그때는. 지금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건 그냥 매일의 일반적인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때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중간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까지 그 전하고 같은 거는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저의 욕심이었는지 의사가 슬슬 운동해도 돼 라고 한 순간부터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는데 아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생각했는데 말은 하지 못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본인이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얼굴에 다 표현이 되거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런 놈이 다 했나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고 난 거니까. 자, 사고가 저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도 나니까. 사고 났다고 해서 그 사고 난 순간에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되나? 그러면 걷다가 사고 난 사람들은 다신 걷지 말아야 되고, 뛰다가 사고 난 사람은 다시 뛰지 말아야 하는 건가? 네. 그 질문을 저한테 했고 제 답은 그냥 사고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제가 열정을 가고 했던 어떤 일을 멈추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잠시 지금 쉬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님, 그리고 제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제 아이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애틋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네, 제가 이렇게 의식을 한 반쯤 잃은 상태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되게 싫었어요. 자전거가 제 보기도 싫고 굳이 이 운동을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저도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고 이게 얼마만큼의 운동이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둘이 나이 들어서도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했을 때 자전거만한 운동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에서 둘이 너무 싸웠어요. 굳이 이걸 해야 돼? 근데 같이 늙어가면서 하나 길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밖에서 저 한 번도 탄 적 없거든요, 저도. 근데 자신은 없어요. 제가 본인은 기억이 없지만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솔직히 무서운 마음도 되게 있고 제가 다운힐을 내려올 때 과연 아무 두려움 없이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사실은. 같이 혼자 보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분명히 타자고 할 거고 타러 나갈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노를 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나갈 자신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같이 나가게 될 건데 그때마다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못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계속. 사이클이란 운동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건강에도 좋지만 부부 그리고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언제라고 정해놨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제가 뭔가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모든 게 다 허락이 될 때, 네, 그때가 그게 가장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느 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정해줄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상황이 그 사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게 모두에게 이해가 될 때 그 모두는 저희 가족이겠죠. 그때가 다시 제가 자전거를 다시 시작하려, 밖에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사이클리스트니까